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월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자, 이번 주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주요 일정,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로봇 관련주, 특히 이제 로보티즈 유상증자 신주 상장 이후에 미국에서 이 로봇에 관한 행정명령이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에 로봇주의 상승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금일장 그동안 상승을 보였던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알테오젠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바이오주가 주춤했고요. 소외를 좀 받았던, 좀 조정을 받았던 반도체, 조선, 전력기기, 원전, 뭐 이런 거래소 종목군들의 상승을 보였었죠. 특히 이제 에임드 바이오 상장 이후에 이 급등했고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12월 7일, 12월 8일부터 보시죠. 일단 알테오젠 임시 주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8일이요. 잠깐 여기서 알테오젠에 관한 뉴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알테오젠에 관한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급락 이유 보시죠. 유럽에서 키트루다 SC 연쇄 가처분 신청 없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소식 보게 되면 알테오젠에서 이제 유럽 지역에서 키트루다 SC 연쇄 가처분은 없다. 기술 이전 이상무. 이렇게 이제 알테오젠 측에서 예의가 좀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에 알테오젠 임시 주총도 있고 지난주 이제 급락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만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죠. 반면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3,160억 넘게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일정 이러하고요. 자, 그 다음 보시죠. 미국 현지에서 안드로이드 쇼 XR 에디션, 구글의 새로운 안드로이드 XR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주말에 미국 증시 한번 S&P 500 매물 보게 되면 이 넷플릭스 주가가 2.89% 하락했죠. 아시다시피 이 넷플릭스 예전 이제 넷플릭스가 창업 초기에는 비디오 대여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엄청 큰 게 워너 브로더스 아니었습니까? 여기 이제 블룸버그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었죠. 쭉 아마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여하튼 간에 이 넷플릭스가 워너 브로더스를 인수를 한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넷플릭스 주가는 약세, 워너 브로더스는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워너 브로더스 이런 이제 이슈 후에 이제 골든 글로브 후보가 발표가 된다고 하네요. 자, 12월 9일 테라뷰 홀딩스라는 종목이 새롭게 상장합니다. 이 종목은 이제 홀딩스니까 지주사죠. 비파의 검사 개축 기술 기반의 자회사의 지주사인데 이날 상장한다고 하고요. 자, 알지노믹스 이 종목도 뭐 공모 시장에서 좀 뜨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에임드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알지노믹스 올해 바이오 상장 핫 이슈 종목들이죠. 자, 현지 시각으로 이제 FOMC 회의가 12월 9일부터 10일. 자, 우리 시간으로 이제 12월 11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연준의 FOMC 회의 결정.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 87%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시 반에요. 상당히 좀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2월 10일. 자, 이날 페스카로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하는데 자동차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만 TSMC 11월 매출도 발표하고요. 자, 오라클, 어도비 실적 발표했는데 특히 이제 오라클, 요 종목 잘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라클 현재
주가는 217.58달러입니다. 네. 자, 이때 이제 9월 10일 주가가 장중 43%, 종가 35.95% 급등을 했었죠. 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밀려나면서 217달러, 345달러까지 갔던 오라클 주가가 217달러대. 이 시점에서는 이제 웰스파고에서 이제 커버리지 재개로 매수 추천 얘기도 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주목할 건 이제 이런 내용 한번 보시죠. 일단 지난 실적. 그러니까 지금 지난 이제 9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왜 주가가 급등했냐? 그러니까 뭐 그 이유는 그거죠. 수주잔고의 급증, 이 AI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강주에 주가 급등한 이후에 계속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일단 수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보게 되면 EPS가 지금 1.64달러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추정치는 10억, 100억, 161억 달러 정도 되죠. 자, 지금 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게는 좀 보이는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 챗GPT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이런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오라클은 회계 연주가 3월에서 5월 기준이라 이제 9월 9일 이제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이때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포인트는 매출과 그다음에 이제 EPS보다는 이런 부분, 클라우드 매출이 72억 달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특히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55% 급증했다는 거죠. AI 워크로드 덕분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고 이 부분이었죠. 주가가 이제 40% 넘게, 종가는 35% 급등한 게 RPO, 그러니까 수주 잔고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무려 359% 늘어난 4,550억 달러. 그래서 일단 미래에 인계된 매출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이후에 뭐 요 소식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쇼커버도 좀 상당 부분 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실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부채나 캐시플로우, 밸류에이션 크게 이제 걱정하는 게 좀 생겼죠. 과도한 부채와 채권 발행, 그 다음에 그 임원진, 뭐 CEO 리스크,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하면서 특히 이제 스토리는 좋지만 너무 많은 미래를 현재 주가에 당겨와서 삼았다. 그리고 이제 부채와 캐시플로우 흐름이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이 좀 악화되는,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쭉 빠졌는데 지금 이제 12월 10일자 현지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이제 11월 11일 정도 보는데요. 이 컨센서스는 대략 좀 이렇게 되는데 일단 포인트는 이거자는 거죠. 시장이 볼 포인트는 클라우드의 성장률이 여전히 한 50% 정도 안팎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수주잔고가 1분기 4,550억 달러에서 또 늘어나는가. 그 다음에 캐펙스 부채, 현금은행 관련 코멘트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2월 11일 FOMC 회의 결론이 나오죠.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지금 4%죠. 4% 4.25인데 인하하게 되면 이제 3.75에서 4%가 되겠죠. 그다음에 근데 이날 이제 우리 시장도 상당히 중요하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 또 약한 이유는 올해 주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대주주 요건에 50억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게 상당히 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지금 뉴스로 좀 안 나오긴 합니다만은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억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은 아마 이제 저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올해 좀 많이 오르는 게서 뭐 개인 대주주도 있을 것이고, 대주주 유권에 해당하는 개인들도 있을 것이고, 회사
임직원도 포함되는데 아무래도 12월 달에 그 대주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일부 물량을 좀 해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그래도 뭐 시장은 잘 그런 물량을 다 소화해 내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또 다시 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1월 어닝 시즌 대비해서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 미리미리 좀 주도주, 대장주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2월 11일 관세청에서 이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동향 발표하고요. 이지스라는 기업이 공간 정보 출판 정보 서비스업 관련 종목이 신규 상장하네요. 자, 그리고 원래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12월 11일이 됩니다만, 우리 시간으로 이제 12월 12일 새벽 한 6시가 되겠죠. 장마감이니까 6시 이후에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브로드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브로드컴에 대해서 챗GPT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브로드컴 실적은 전분기보다 한 단계 더 센 성장이 예상되지만 주가는 이미 그 기대를 상당 부분 좀 반영한 상태다. 그래서 숫자를 얼마나 크게 이기느냐, 그리고 내년 AI 가이던스를 얼마나 올리냐에 따라서 주가 방향이 거의 결정할 사항이다. 네, 쭉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고, 이런 거 여러분들 직접 한번 여러분들 활용하시고요. 이 부분 좀 볼만하네요. 최근 몇 분기 사이를 보게 되면 24년 4분기 때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죠. 실적 가이던스 모두 컨센 상회하면서 그 다음날 2.7% 올랐네요. 25년 1분기 때 실적 가이던스 모두 강함 나오면서 다음날 프리마켓에서 5에서 한 9% 정도 상승했어요. 2분기 때 소폭 서프라이즈 가이던스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네요. 네, 그 다음에 25년 3분기 9월 4일 날 최근 발표했을 때는 EPS 추정치가 1.69, 매출 160억, 추정치보다 더 잘 나왔죠. AI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급증하면서 그 다음날 플러스 1에서 한 8%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왔다. 그러니까 이 브로드컴은 앞서 이렇게 봤지만은 전분기보다 한 단계 더 센 성장이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응했고 숫자가 얼마나 더 강하게 나오냐. 숫자는 무난한 서프라이즈냐 강한 AI 성장, 뭐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이렇게 전분기 대비해서 EPS나 매출 추정치가 일단 좋을 거로 보입니다. 이게 시장은 3분기보다는 한 단계 강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런 점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이제 12월 12일자 있습니다. 쿼드메이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하네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야, 이거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정말 혁신입니다, 혁신. 만약에 애플에서 이런 제품 만들었다면 그냥 대대적으로 혁신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말이죠. 이 삼성전자 놀랍습니다. 많이 좀 팔렸으면 좋겠네요. 자, 코스트코 홀세일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이 개최가 되고요. 자, 12월 12일 금요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12월 13일 나스닥 100 지수 편입 종목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12월 17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자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66% 상승 마감했네요. 자, 이런 일정이 쭉 좀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번 주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자, 아울러서 공지사항 말씀드리자면 유한타증권 제 고객이 되고자 하는 분 아주 쉽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제 고객이 되려면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하십시오. 어플에서 유한타증권을 깔면 트레이드 M 모바일 트레이드 M이라는 MTS가 깔려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하고 그리고 그 계좌에
꼭 관리자를 2강의 저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과 주식 입금하시거나 입고하셔서 대표번호, 지점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제가 자세하게 종목 진단해드리고 종목에 대한 또 포트폴리오도 제가 성심성의껏 짜드립니다. 이 얼마나 좋은 장입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